견성은 어렵지 않으나 성품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이때 견성은 그냥 떼놓고 말하면 의식을 한번 알아채는 것이 이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식을 한번 알아채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이분법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지 않기는 정말 어렵다. 지금 오늘 맥락에 의해서 불이법을 지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불이법을 이제 오조 홍인스님 같은 경우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진실된 심, 마음, 의식.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진실된 의식을 지킨다고 표현했어요. 이걸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본진심. 수본진심이 제1정진이다. 모든 수행의 최고의 모습은 본진심.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의식은 본래 갖추고 있어요. 의식은 본래 갖추고 있고 본래 청정해서 이거를 갈고 닦을 필요는 없어. 그러나 우리의 현상은 지금 구름에 덮여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그 생각의 구름의 현실은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여러 가지 수행이 있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인 모든 인류의 지혜가 계속 쌓아 올라가서 버전을 새롭게 계속 닦아서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게 이 화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화두는 간단 명료하게 이 먹고인데 잘못된 화두는 지금 이 자리에도 기존의 화두 드신 분들이 뭔가가 잘못되었다라고 대화를 해보면 그 전에 제가 화두를 몇 년 들었는데 이 점이 좀 잘못되었군요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고 계셨느냐 하면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어떤 식으로 화두를 하느냐 하면 이목고 같은 경우에 이목고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을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목고라고 하는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을 이어지게 해서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목고라고 하는 것이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목고 자체가 이렇게 그 사람이 이목고 해야지 하고 스스로 이목고 하면 자기가 이목고 하면 그것은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생각이죠. 생각이 있는 한은 이분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이분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분법을 전제해놓고 시작을 하네.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을 안 끊어지려고 하는 그렇게 화두를 하니까 그 이때 이목고가 송화두라고 불러요. 이목고를 계속 자기가 이어가는 송화두. 이거를 삿대다고 해야지. 간화사선이라고 부르죠. 또 이거를 삭구, 죽은 화두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바로 한다는 것은 내가 이목고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이목고는 생각일 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 명료하게 할 수 없이 제가 악역을 맡았어요. 제가 선생의 역할을 맡았어. 그래서 선생이 학생한테 지금 깨어 있습니까? 제 말 들립니까? 저를 보십니까? 보는 것이 뭐지요? 그러니까 이목고를 선생이 학생한테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학생은 거기에 대해서 답하려고만 해야 돼. 학생 이목고는 질문이거든요. 근본 질문. 이것이 무엇인가? 이 절대, 전체, 근본, 불이 이것이 무엇인가? 언제나 살아있는 불생불멸의 이것. 이치로는 의식이에요. 근데 그 의식이 무엇인가? 이치로는 알아. 그렇지만 이거를 가지고 스승한테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
초심자는 아예 모르지. 의식이라고 하는 말긴 알아듣지만 실제로 의식이 뭔지는 확인을 못 해봤지. 그러니까 이목구는 자기가 하면 안 돼. 학생이 자기가 하면 안 돼. 이목구라고 하는 질문을 선생으로부터 받아서 답하려고만 해야 돼요. 그럼 답하려고 하면 내가 송화두, 떠올리는 화두가 아니라 화두 자체가 하나의 질문으로서 딱 앞에 벽처럼 딱 막 이 화두가 벽으로 딱 앞에 눈앞에 딱 맞게 된다. 그럼 그 질문에 내가 답을 해야 돼요. 이목구, 의식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내가 답을 해야 돼. 답을 하려면 초심자는 답답해져요. 이 벽이, 질문 자체가 정신의 벽이 되어서 앞을 딱 가로막아 버리거든. 그럼 이 벽 앞에서 면벽 참선한다 그러잖아요. 이 화두 앞에서 딱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답하려고 애쓴다 이거야. 그럼 벽에 부닥쳐가지고 못 뚫고 나간다. 벽은 영리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이 뚫고 나갈 수는 없는 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성의 질문이 벽이에요. 이목구.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하려고 할 때 초심자는 여기에 부닥치니까 열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상기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답답해져. 벽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답답해져. 이치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치가 소용이 없어. 이 질문 앞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해도 그 언어로 답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언어가 가리키는 낙처가 뭐냐고 다시 물을 거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답을 해도 그거는 이치고 그것이 가리키는 실제가 뭐냐고 다시 질문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는 입장. 그러니까 답을 할 수 없는 입장 답답해요. 초심자는 답답한 이 과정에서 업이 녹아. 그래서 업이 벽을 부닥쳐서 뚫고 나가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업이 녹아서 경계 현상이라는 게 벌어져요. 소위 말하는 경계 현상이라는 게 벌어져. 그러면 그 사람마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답답하다가 숨을 못 쉬게 된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몸을 많이 쓴 사람들은 또 몸에 업이 또 떨어요. 이게 떨리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이 녹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계 현상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요. 근데 이 경계 현상 자체가 답은 아니에요. 대신에 경계 현상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는 되죠. 다시 말하면 제가 예전에 이런 걸 이런 예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잘 안 듭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화두 들면 화딱지나고 답답하고 뭐가 막히고 그리고 공부가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계 현상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생기는데 만약에 고스톱을 친다고 보면 여러분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고요. 더 생생해지고 반짝반짝반짝해지고 그리고 밤새는 것도 얼마든지 이걸 하게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대조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고스톱은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그 욕망과 이 이성이 욕망과 결합해가지고 모든 것이 신나 죽겠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입장하고 그것이 지금 막힌 상황하고 그 욕심하고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벽 앞에 막힌 상황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알아챘다 이런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분법의 세계에서 빠져 이 늪에서 못 나오게 만드는 그 생각에서 생각을 꼬리에 물고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의 연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생각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답답해지고 막히고 안 되고 뭐가 하여튼 갑갑하고 몸부림치는 상황이 벌어져야 그게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우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참에 딱 들어가면 초심자들은 굉장히 이게 힘들어서 업이 녹아나가는 과정을 이걸 업경계라 그래요. 업경계.
그리고 그 업의 경계가 막혔다가 이렇게 또 뭔가 탁 뚫리는 것 같거든. 좀 시원해지거든요. 막혔다가 시원해지고, 막혔다가 시원해지고 하는 이게 순경계가 역경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거듭되면서 깊어져요. 자, 근데 문제는 그냥 깨놓고 말할게요. 한번 막혔다가 시원해지는 업의 경계를 가지고 이거를 도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세게 막혔다가 세게 터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되게 시원해요. 그럼 하늘 날 것 같아, 그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거를 깃털 체험이라고도 불러. 근데 전부 다 경계 체험이에요. 경계 체험의 판별 기준법은 간단 명료해요. 없던 것이 생겼으면 경계야. 경계는 생겼다가 사라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원해도 없던 것이 생긴 거면 그거는 경계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져. 업의 경계는 생겼다가 사라져. 근데 이 이목고라고 하는 질문 앞에 갈수록 그런 답답함 없이 이목고 앞에 앉아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목고를 가지고 어떤 꽉 막혔다가 터지는 것이 이목고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답답하다가 시원해졌다가 하는 그런 경계를 넘나들면서 들어가면 결국에는 답답함 없이 이목고 앞에 앉아 있는 힘이 생겨요. 갈수록 그 자리가 편해가고 안정되고 그리고 깨어있고 생각 없이 깨어있는 힘이 거기서 계속 길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간단하게 보세요. 간단하게 우리가 에크하르트 톨레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리고 서양에서 지금 가장 깨달은 사람으로 정평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말이 결국에는 이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질문을 비디오 보면 그 청년이 질문하거든. 선생님 말씀 듣고 현재에 깨어있으려고 노력했다. 아무리 애를 써도 3분을 넘어가지 않더라. 현재에 깨어있는 것이 이제 에크하르트 톨레의 일반 명상이라고 말을 한다면 선생님 가르침을 듣고 제가 현재에 깨어있으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3분을 넘지 않더라. 3분이 뭐예요? 솔직히 깨놓고 말하면 1분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생각의 인터셉트, 생각이 끼어드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고 빨라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지금 화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목구 화두를 따라서 이목구 화두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 질문 앞에서 내가 겸허히 앉는 거예요. 처음에는 답답해 죽겠어. 이게 지나가. 그러니까 이목구는 처음 한 사람은 답답해요. 당연해요. 그리고 답답한 가운데 여러 가지 경계 현상이 일어나. 숨쉬기도 어려워지고 몸도 떨리고 뭔가가 내리 누르고 뭔가가 하여튼 자기는 병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근데 뭔가가 자기는 아픈 것 같아. 말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래 묵은 업장들이 이게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녹으려고 이게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명현 현상이 화두 들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화두는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묵은 이런 건 아주 현해요. 교통사고가 오래전에 나가지고 지금은 다 잊어먹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멀쩡하다가 몇십 년간 잊어먹었는데 그 부분이 쑤신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화두라는 것이 오래된 묵은 것들을 치유해 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돈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경계 현상이지. 근데 거기서 안심하면 안 돼. 계속 이 이목구 화두를 딱 답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러면 초심자는 답답하지만 가면 갈수록 그 상태가 편안해져요. 이것이 낯설은 것이 익어진다는 뜻이야. 화두를 내가 이목구를 답하려고 하는 한은
여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한은 생각에 딸려가지 않은, 생각은 오지만 생각에 딸려가지 않게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신경을 쓰고 집중하는 한은 계속 생각 없이 깨어있게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버거워.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낯선 것이 낯익어져 가지고 그 생각 없이 앉아있는 그 힘이 거기서 쫙 차올라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화두의 지금 수행의 진수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분법에 떨어지는 생각에 속지 않는 힘. 그것이 갈수록 길러져. 그래서 낯설은 것이 낯익어지고 낯익은 생각 따라가는 이분법에 빠지는 낯익은 것은 점점 낯설어져요. 그걸 해야 돼. 이게 지금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단박에 지금 의식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해서 어쩌라고. 이분법으로도 못 벗어나는데. 그러니까 타겟은 깨닫는데 의식을 알아차리는 데 있지 않고 실제로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이거를 성불한다 그러는 거예요. 견성하고 끝이 아니고 견성, 성불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불은 의식으로서 오롯이 깨어있는 게 성불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되려면 혼자서는 화두 없이 내가 의식으로 깨어있어야지 하면 되게 약해. 잘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잘 안 돼. 조금 되는 것 같아도 그냥 그뿐이에요. 다시 뒤집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 세계가 가만두지를 않아. 이 이분법의 세계가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가만두지를 않아. 된다 안 된다 하는 건 전부 에고의 꾀예요.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무지막지하게 요령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뭐든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뭘 해보잖아요. 저 같으면 지금 다도를 배우고 있는데 달라요. 해보는 거. 제가 다도를 어깨너머로 구경한 지는 20, 30년 됐거든. 좋은 차도 많이 마셔봤어요. 소용없어. 실제로 내가 이걸 행달을 해보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다 이거지. 사람 사는 게. 더군다나 이 도는, 우리가 하고 있는 오리지널 이 도는 철저하게 몸으로 하는 거예요. 대신에 사회에서 우리가 익혔던 도가 많이 도움이 돼요. 금방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 그러니까 탁 뛰어넘어서 욕심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목고라고 하는 질문, 지금 살아있는 당신, 그 당신의 생명, 당신의 의식 뭡니까? 저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지금 살아서 이제 보고 듣고 하는데 보는 그놈이 뭐가 보고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 앞에 내가 딱 그냥 겸손하게 딱 마주하는 거. 마주해서 앉아있는 거. 이거를 정말로 진실되게 할 때 나의 모든 상념이 여기서 녹아나간다. 근데 이것이 그냥 한 생각에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나의 존재의 뿌리부터 물들어 있는 이 업장이 녹아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의식을 알아듣는 것은 찰나간에 알아듣겠지만 실제로 내 몸이 이분법의 분별 세계에서 이 출세간의, 세간의 세계에서 출세간의 이 해탈의 세계로 내 몸이 정말로 옮겨 나온 피아노로 건너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만 하면 된다. 그럼 제대로 하는 것은 정말로 겸허하게 욕심내지 말고 요령 부리지 말고 이 질문 앞에서 내가 답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니 많이,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니, 깃털처럼 가벼워졌느니 어쩌니 하는 건 전부 다 그는 에고의 자기 합리화에 지나잖아요. 해본 사람이 알아. 자기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깃털 체험은 효력이 얼마 못 가요. 아무리 몸이 가벼워지고 뭐 빛을 보고 소용없어. 그러니까 딱 그 화두 앞에서 딱 제대로 자기 업이 녹아나가는 이 과정을 충실하게 겪어나간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게 편하다. 여러분 놀랍게도 처음에는 답답하고 막 용트름이 난다. 뭐라 그러지? 용을 쓰고 용트름이 나는데 갈수록 이게 편해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젊은이들은 이 질문 앞에서 생각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상황,
질문 앞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질문 앞에서 생각으로 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생각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면서 생각이 당황해서 생각이 얼어붙는 상황. 그걸 젊은이들은 대화 중에 대화가 끊기는 아이스라고 표현을 해요. 아이스. 대화하다가 대화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생각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너무 어색하고 답답해. 근데 그 아이스가 화두를 들면 초심자는 초심자대로 아이스 상태가 답답하고 괴로운 거고.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아이스가 극락 상태라는 걸. 이게 바로 불이법의 정수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알게 되고 편안해져요. 대화하다가 대화가 끊어진 상태가 진짜라는 사실, 진짜 대화라는 사실을 이걸 갈수록 내가 익숙해져 가. 그래서 지금 화두 하나를 들고 내가 끊어진 생각으로부터 내가 이긴 나의 모든 생각하는 습관이 지금 항복받는 그 부처님을 조어장부라 그러잖아요. 조어한다. 조어하는 대장부다. 부처는 누구냐? 조어장부다. 이때 조어는 생각을 컨트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생은 생각의 노예. 그냥 백전백패. 그러니까 생각의 과잉 때문에 괴로워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화두 앞에서는 생각에 힘이 빠져. 처음에는 답답해. 그게 굉장히 어색하고 막 미치겠어. 근데 그 과정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편안해져. 점점 편안해져. 생각은 없는데 나누어지지 않는 이 온전한 하나의 생명 덩어리로서 스스로 깨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 편해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화두라고 하는 이 방법이 희한해요. 남만 할 건 없고 우리라도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저런 욕심이나 요령 피우지 말고 딱 요거 하나를 화두 앞에 내가 앉는 거 하나를 진실되게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믿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제가 화두 없이 이 깨달음과 해탈이 되는지를 제가 몇 년 동안 실험해 봤어요. 없이도 할 수 있으면 없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결론이 아닌 거예요. 없이 한다는 것은 그냥 욕심일 뿐이었어. 그리고 중생이 그 정도로 건기가 뛰어나지 못해요. 아무런 무슨 이런 거 없이 혼자 그냥 앉아 있는다.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아니라 화두 드는 법을 배워서 이거 하나를 정말 제대로 하는 거. 화두 앞에서 정말 딱 빨가벗고 모든 욕심 버려놓고 정면 돌파 딱 앉아 있는 거. 그럼 처음에는 답답해. 그럼 온갖 경계에서 일어나요. 진짜로. 이상한 것들이 일어나. 그 모든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거지. 다 이게 일종의 내 안에 있는 중생들이 천도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의 업장이 중생이거든. 내 안에 중생들이 천도되는 모습들. 그는 다 가. 오케이, 땡큐. 둬. 그렇지만 나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이 질문 앞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점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업장이 높고 오롯이 생명덩어리 하나. 생명덩어리 하나가 끝까지 남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길을 화두하고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두선의 지금 정수라서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이제 그렇게 지금 하여튼 결론이 나서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함께 혼자 앉는 거 여러분 혼자 앉는 거하고 같이 앉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이에요? 해보면 가급적이면 같이 앉는 게 훨씬 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인들은 애살이 많아서 혼자 할 때는 금방 일어나 버려. 근데 딱 같이 하면 이 같이 하는 이 힘이 묶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여금 더 깊고 더 이렇게 넓게 갈 수 있게 해줘야 하여튼 그런 시간을 지금 이 공간이 참 희한하게 교통은 좋지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앞으로 조금 더 활용해서 정진하는 하여튼 인사동 선언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